만약 직장 상사가 여러분을 불러서 이렇게 말한다고 상상해보세요. 자네 작년보다 일은 덜 했는데 올해 연봉은 500만 원 더 올려주겠네. 말이 안 되는 소리 같죠? 그런데 자본주의 세상에서는 이 말이 안 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제가 투자하고 있는 SCHD의 배당 성장 현황과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제 통장에 꽂히는 현금 흐름이 1년 만에 어떻게 변했는지 숫자를 공개하려 합니다. SCHD에서 받은 배당금은 아내 계좌에서 1659.21달러, 법인에서 2825.82달러입니다. 둘 다 세후고요. 오늘 환율 기준으로 236만 3,030원, 416만 5,536원이고 합쳐서 세후 652만 8,566원입니다. 이번에도 역시 SCHD에서 받은 배당금과 계좌에 남아있던 짜투리 금액을 탈탈 털어서 SCHD 162주를 추가 매수했습니다. 어느덧 1만 8천 주를 넘어 1만 9천 주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 매수로 인해 제 미래 현금 흐름은 또 한 번 바뀌었습니다. 매수 전 월 예상 배당금은 373만 7,083원에서 매수 후에는 375만 5,253원으로 증가액은 월 18,170원이고 연으로 치면 21만 8,040원입니다. 매수 한 번으로 매달 치킨 한 마리 값 1년이면 22만원 정도의 소득이 영구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누군가는 겨우 20만원이라고 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이 돈이 노동 없이 늘어났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진짜 마법은 이 증가가 제가 매수해서 늘어난 게 아닙니다. 그냥 가만히 들고 있어서 늘어난 금액입니다. 저는 SCHD를 18,725주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냥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숨만 쉬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SCHD에서 2024년 수령 배당금은 세후 1,846만 9,516원이었고 25년에 받은 수령 배당금은 2,345만 4,551원이었습니다. 차익이 약 500만 원입니다. 성장률로 따지면 무려 27%입니다. 더 많은 돈을 넣지 않았습니다. 더 큰 리스크를 지지도 않았습니다. 성장주처럼 팔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연봉이 500만 원 인상되었습니다. 도대체 이 차이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유는 딱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배당 성장입니다. SCHD의 2025년 배당금은 전년 대비 약 5.35% 늘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SCHD의 배당 성장은 여전히 좋습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배당 투자의 핵심은 지금 당장 얼마를 주느냐가 아닙니다. 내가 산 가격 대비해서 매년 얼마나 더 많이 주느냐입니다. 배당 성장이죠. 그 시간을 버텼습니다. 지금 SCHD를 신규로 매수하면 배당률이 연 3.77% 정도입니다. 예금보다 조금 난 수준이죠. 하지만 제가 실제로 받고 있는 배당률, 투자 원금 대비 배당률 YOC는 현재 4.17%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남들은 3%대 이자를 받을 때 저는 4%대 이자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시간이 지나 배당이 또 성장하면 제 배당률은 5%, 6%로 계속 올라갈 겁니다. 이 격차가 바로 시간을 투자한 사람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세 번째, 환율입니다. 이게 컸습니다. 작년 평균 환율은 1360원대였지만 올해는 1410원대였습니다. 특히 올해 하반기에는 1470원, 80원까지 달러가 크게 올랐습니다. 달러 자산을 들고 있으니 원화 가치가 떨어질 때 내 자산은 오히려 보너스를 받습니다. 일종의 국가 리스크 해치죠. 어떤 분들은 여전히 배당 그거 찔끔 늘어난 거 가지고 인생이 바뀌냐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바꿔봅시다. 아무 노력 없이 생긴 이 500만 원이 한 달로 치면 40만 원 돈입니다. 이 돈이 누군가의 한 달 아파트 관리비일 수도 있고 아이 영어 학원비일 수도 있고 1년에 한 번 떠나는 4인 가족의 해외여행 경비일 수도 있습니다. 처음엔 저도 커피값이었지만 어느 순간 통신비가 되고 생활비가 되고 결국엔 내 시간을 회사에 팔지 않아도 되는 시간 자유 이용권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런 반박이 뼈아프게 들어옵니다. 답답한 소리 하고 있네. 그 돈으로 테슬라나 엔비디아를 샀다면 500만 원이 아니라 5천만 원을 벌었다. 맞습니다.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특정 시기 특정 성장주를 제대로 잡았다면 수익률은 압도적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 5천만 원은 매도하기 전까지는 사이버머니라는 점입니다. 시장이 폭락하면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고 결국 매도 버튼을 눌러야만 내 돈이 됩니다. 게다가 그런 성장주의 성공을 몇 번에 걸쳐 지속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저에게는 지속적으로 성장주의 성공을 맞출 수 있는 실력이 없습니다. 반면 배당은 다릅니다. 팔지 않아도 들어오고 타이밍을 잴 필요도 없고 폭락장이 와도
띵동 하고 배당금은 항상 똑같이 입금됩니다. 성장주는 실력과 운 그리고 매도 타이밍이라는 예술이 필요하지만 배당주는 방향만 맞으면 시간이 나 대신 일을 해줍니다. 이건 수익률의 싸움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삶의 방식을 원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배당 투자는 5억 이상 있어야 의미가 있다던데요. 이 말도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물론 5억이 있으면 체감이 빠르겠죠. 하지만 그 5억을 가진 사람들은 처음부터 5억이 있었을까요? 저도 SCHD를 18,000주 이상 들고 있지만 180주를 가지고 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한 주를 가진 사람이나 1만 주를 가진 사람이나 배당 성장률은 똑같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부동산은 강남 아파트가 4배 오를 때 지방 아파트는 4배가 아니라 3배, 2배 혹은 안 오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식시장은 공평합니다. SCHD 한 주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성장합니다. 적금만 하던 분들이 배당 투자를 시작하고 배당금을 받는 순간 인생의 기어가 바뀝니다. 1단 기어로 헉헉대며 오르막을 오르다가 갑자기 테슬라의 자율주행 모드를 켜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일해서 버는 돈이 아니라 돈이 돈을 버는 시스템을 이해하게 되니까요. 이게 사기가 아니고 진짜 이런 길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회사에서 나가라고 하고 주변에서 퇴직 예정자 교육을 받는다고 해도 여러분이 배당주를 꾸준히 모아왔다면 미래가 어둡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이들 하시는 질문이 바로 세금입니다. 세금은 연명법만 기억하십시오. 앞 글자만 딴 겁니다. 연금 계좌 활용하면 분리과세로 종합소득세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ISA, 연금저축펀드, IRP 등에서 투자해서 배당금을 받는다면 일반 계좌의 배당금과 합산되지 않는다는 소리고 더 적은 세금을 내거나 일부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명의 분산도 필요한데요. 금융소득은 부부나 가족 구성원 등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개인별로 과세하기 때문에 나와 배우자의 명의를 적절하게 분산해서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배당금 한도는 1,0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올리시는 게 좋고요. 마지막으로 법인 계좌를 활용하세요. 그러면 종합소득세에 합산되지 않거나 합산 시기를 뒤로 미룰 수 있습니다. 건보료도 마찬가지고요. 법인에서 지역가입자가 아니라 직장가입자가 되는 거죠. 법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십시오. 솔직하게 고백하겠습니다. 올해 SCHD 주가 성적표는 형편없었습니다. 녹화일 기준으로 주가 상승률이 1.6%였습니다. 예금 금리보다 못했습니다. 배당을 재투자한 TR 수익률로 따져도 5.6% 수준입니다. 같은 기간 나스닥이 20%, S&P 500이 16%의 수익률을 기록한 것을 생각하면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들만도 합니다. 저는 이 답답한 SCHD의 수익률을 어떻게 견뎠을까요? 비결은 포트폴리오 비중이었습니다. 제 자산의 베이스 캠프는 SCHD지만 연금에서는 S&P 500과 나스닥 100에 주로 투자했고 공격수로는 엔비디아, 테슬라, 팔란티어 같은 기술주와 QLD 같은 레버리지를 적절히 섞었습니다. 그리고 포트의 10%는 단타 투자로 일부 수익을 냈고요. SCHD가 수비수처럼 배당 성장하며 뒤를 든든히 지켜주니 공격수들이 마음껏 뛰어서 전체 수익률은 시장 지수만큼 맞출 수 있었습니다. 배당 성장도 추가로 얻었고요. 모든 종목이 다 오르면 좋겠지만 그건 욕심입니다. 어떤 놈이 쉴 때 다른 놈이 달려주는 것, 그리고 기술주가 너무 과열됐다 싶을 때 마음 편히 돌아갈 고향이 있다는 것이 편안한 거죠.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제가 부족해서 시장의 흐름을 다 타지 못했습니다. 아쉬운 점이 분명히 있었죠. 하지만 저는 밤에 발 뻗고 자는 게 더 중요합니다. SCHD를 평생 가지고 갈 거냐? 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SCHD를 평생 가지고 가고 싶기도 하지만 저한테도 기준점이 있습니다. 1년 전부터 생각했는데 이번 연도의 SCHD의 지지부진함을 보고 기준을 3가지 세웠습니다. 첫 번째 기준점, PR 수익률이 100% 이상 오르지 않는다면 대부분을 매도할 겁니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10년에 2배 이상 오르지 않으면 자산 성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리얼티 인컴은 같은 이유로 올해 초 매도했었습니다. 현재 SCHD의 10년 PR 수익률은 113.87%입니다. 조금 간당간당하죠. 두 번째 기준점, 인플레이션 이상 배당 성장하지 않으면, 즉 3% 이상 성장하지 않으면 매도할 겁니다. 2020년에 배당 성장은 17.64%, 21년 10.88%, 22년에 13.9%, 23년엔 3.77%로 매우 간당간당했었습니다. 24년엔 12.23%, 그리고 올해 5.35%의 배당 성장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기준점입니다. 제 자산과 배당금이 커져서
연금, 명의분산, 법인을 활용해도 종합소득세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때가 온다면 차라리 양도세 22%를 내는 게 세금 효율성 측면에선 더 좋습니다. 배당 소득세 15%는 연간 금융소득 2천만 원 이하일 때가 매력적입니다.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순간 종합소득세 건보료 부과라는 엄청난 페널티가 발생합니다. 배당 투자는 규모가 커질수록 세율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구조적인 한계가 분명 있습니다. 그래서 월 1,000만 원씩 배당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하면 안 됩니다. 배당금은 생활비만큼만 받고 나머지는 자산 증식으로 자본 배치를 효율적으로 해야 합니다. 투자의 물리적 목표는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세후 실질 구매력의 극대화이기 때문입니다. 세 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비중을 점차 줄이고 부나 QQQM을 매수하거나 빅이나 DGRO 등의 배당 성장과 주가 상승을 동시에 가져가는 배당 성장 ETF로 비중을 변경할 겁니다. 사실 배당 울타리 전략의 핵심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배당주가 주는 심리적 안정을 취한 후 시장 수익률과 알파 수익률을 얻는 겁니다. 제가 단타에서 레버리지도 사용하고 개별주도 투자하지만 여전히 배당이라는 안전지대 위에서 리스크 테이킹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건 저희 오랜 습관이고 저희 작은 성공 방정식입니다. 월급 위에서 부업을 쌓았고 신뢰 위에서 관계를 쌓았고 배당 위에서 장기 투자를 쌓았습니다. 오늘 당장의 주가창을 보며 일희일비하기보다 10년 뒤 내 은퇴 생활비가 얼마나 늘어나 있을지를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일을 덜 해도 연봉을 올려주는 행복한 세상도 있습니다. 올해 여러분의 배당 상사는 연봉을 얼마나 올려줬나요? 댓글로 자랑해 주세요. 여러분의 인생 우상향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환상함이었습니다.